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롯데칠성이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사업 확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 확장을 또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외 시장의 수익 창출을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이 롯데그룹의 방향성과 움직임이 또 롯데 계열사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흐름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참고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사를 보시면요. 롯데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을 하면서 골자는 롯데리아가 이제 미국 진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칠성과 웰푸드가 자회사 인수를 하면서 매출을 또 늘려가고 있다라는 게 또 골자인데요. 어쨌든 롯데가 전체적으로 해외 수익원 창출에 포커싱을 맞추고 전략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롯데 GR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롯데리아가 미국 1호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직진출 방식으로 베트남 국가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배경에 있어서는 국내 경쟁이 치열해진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해서 수익을 당연히 취하려고 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곁들여서 보시면은 여기 롯, 현재 롯데리아가 동남아 쪽에 많이 뻗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에 300여 개 매장이 일단 영업 중이고, 그리고 나머지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고, 미국 현지 계약을 통해서 직진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랑 요 직진출 방식, 요 두부 갈래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현지 파트너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특정 지역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권한을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적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가 투자 운영을 하고 담당한다. 그래서 파트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이나 로열티를 또 받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또 가맹점들한테 또 로열티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본사 쪽에서는 초기 투자랑 운영 리스크를 좀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현재 파트너가 시장 이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반을 토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출하고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진출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자를 해서 자사 직원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해외 시장에 직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 운영 전반에 인사, 뭐 운영,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랑 운영 비용이 초반에는 더 많이 들 수 있는 구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신에 또 본사 입장에서는 시장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롯데 칠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필리핀이라든지 파키스탄, 미얀마 이런 현지 자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필리핀 펩시를 인수하면서 지금 또 최근에 성과를 또 거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북미나 추가적으로 유럽, 남미, 인도, 중동까지 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는 롯데웰푸드에 대한 현재 상황도요. 뭐 롯데웰푸드도 인도에서 제과나 빙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또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으면서 해외 매출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 매출 확대를 통해서 또 일정 목표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당히 시장 규모도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롯데그룹의 경영 방침을 좀 흐름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정성하니까 약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해외 시장을 또 직접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롯데칠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롯데그룹에 자꾸 얘기를 할까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롯데칠성과 롯데그룹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또 롯데 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치킨이나 햄버거 또 특히나 음료를 다루고 있는 롯데칠성이니까 롯데리아랑 직결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펩시를 납품하고 있듯이 그런 구조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장인 롯데그룹이 움직이고 성과를 내줘야 계열사들도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캐치해서 좀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좀 기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펩시를 롯데칠성이 인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자회사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걸 참고를 해도 롯데칠성이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또 평가받았다는 것도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롯데그룹의 움직임과 롯데칠성이 움직임이 어쨌든 흐름은 같이 한다라고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롯데칠성과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사한 업종 다른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해서 또 성공적으로 주가가 성공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형 식음료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성과를 하고 났을 때 또 그 계열사들도 그런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하는 요인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값이 좋다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도 주가가 다시 또 좀 상승하고 있는 조짐은 이런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움직임이 또 반영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봐도요 롯데칠성도 마찬가지로 매해 수익률이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 성장하는 모습이 또 그대로 또 반영되고 있다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또 시야를 또 넓혀서 롯데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롯데그룹이 어쨌든 리스크를 자꾸 분산하면서 해외 각국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고 창출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 동력은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고 특히나 롯데칠성이나 롯데웰푸드들이 매출을 이미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은 또 당분간은 또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롯데그룹 전체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포인트를 또 잡으셔야 되는 거는 한편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시장 경쟁이 이미 치열한 또 시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성공을 또 장담할 수 없다는 한편에 이런 위험성도 염두를 해주시고 롯데그룹의 행보를 또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후에 롯데그룹과 롯데칠성에 대해 관련된 이슈가 또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